자, 오늘 하는 거는 이제 함수입니다. 함수. 그동안에 함수를 우리는 안 배워보지 않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너희가 알던 그런 일반적인 뭐 fx는 뭐다 이런 단순한 함수가 아니라 원래는 이 개념이 중학교 때 잡히긴 해야 돼. 중학교 때부터 잡히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중학교 때 이 함수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집합이 없어져서. 그러니까 원래 진짜 언제적인지 잘 기억 안 나는데 아주 먼 옛날 그 교육과정에는 중학교 1학년 때 집합이 있던 시절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집합이 있던 시절에 그 집합이 있어야지만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거든. 집합이 있어야지만. 근데 집합이 없어지니까 이제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너희가 그냥 함수 하면은 자세하게는 아마 모를 거예요. 그냥 함수는 뭐 fx는 뭐 2차 함수, 1차 함수 이런 것만 머릿속에 기억나죠. 그쵸? 그래서 함수가 어떤 거다라고는 정확히 기억하시는 분들은 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 함수는 첫 번째 먼저 대응이라는 걸 합니다. 뭐냐? 두 집합이 존재해요.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희가 알고 있는 그 x 함수 하면은 x랑 y가 존재하잖아. y는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x와 그 y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집합 x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을 스몰 x라고 하고요. 집합 y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을 스몰 y라고 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그 집합의 가장 큰 틀을 라지 x, 라지 y로 표현을 해서 나타내는 거고, 자, 이때 x에 있는 원소에 y에 있는 원소를 같이 짝을 지어주는 거야. 짝을 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짝을 지어준다라는 거야. 자, 짝을 지어줄 때 특징은 누구였냐면 이 x라는 원소가 선택을 해서 y로 화살표를 쏘는 거야. y가 선택하진 않아요. 됐어요? y가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뭐 연애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물론 요즘 연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 여자 같이 선택하잖아. 그래서 맞으면은 커플이 돼 나가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 옛날에는 남자가 선택하는 것만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가 선택을 해서 화살표를 쏘는 옛날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나도 오래돼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함수가 사실 그거를 본 사람들은 되게 이해가 쉬워요. 화살표를 쏘는데 남자들이 화살표를 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는 이제 화살표를 쏘는 과정을 대응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한국이라는 애가 서울로 화살표를 쏜 거죠. 맞죠? 그리고 일본이라는 애는 도쿄로 화살표를 쏜 거죠. 맞죠? 프랑스라는 애는 파리로 화살표를 쏜 거고 영국이라는 애는 런던으로 화살표를 쏜 거야. 이게 대응이라고 얘기한 거야. 대응이 된 거야. 한국은 누구한테? 서울에 대응이 된 거야. 됐죠? 됐죠? 이런 걸 우리가 함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대응을 시킨다. 그래서 이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을 써서 서로 대응을 시켜준다. 됐죠? 됐죠? 이게 대응입니다. 그러면 함수는 뭐냐? 함수는 이제 요게 말이 되게 어려울 거예요. x의 각 원소가 y에 하나씩 대응이 돼야 된대. 그랬을 때 우리는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 함수는 기본적으로 펑션의 f자를 따오는 거는 아마 중학교 때도 이거 f 왜 쓰는지는 알려주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 함수의 가장 근본적인 거는 이거 보신 분. 이 상자 같은 거. 이런 거 보신 분. 함수할 때 이런 거 보신 분 있어요. 여기에 막 그래서 2x 플러스 1이면 얘가 y라는 애잖아요. 그럼 여기에 x라는 원소를 하나 집어넣어. x에서 원소 하나를 떼서 집어넣어. 그게 이 x에 있는 거거든. x에 있는 원소에서 하나를 떼서 집어넣었더니 결과가 탁 하고 튀어나왔는데 7이 튀어나오는 거죠. 이 상자는. 맞죠? 응. 그게 y야. 그게 y야.
그럼 3은 화살표를 누구한테 쏘는 거야? 7한테 쏘는 거죠. 맞죠? 3은 화살표를 7한테 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게 함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x의 각 원소는 다른 말로 뭐냐면 x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화살표를 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는 함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래서 반드시 x에 있는 원소들은 화살표를 한 번씩은 쏴야 됩니다. 그럼 너희 생각해봐. 자, 내가 누군가를 골라야 돼. 맞죠? 그러면은 고르는 데에 대한 거는 이제 내 선택이잖아. 맞지? 그러면은 내가 선택을 한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을 집어넣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르시오 하면은 내가 원하는 사람 고르는 거잖아. 그럼 내가 고를 때 우리가 누구를 고르라고 정해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가 고른 사람과 이 사람이 고른 사람과 같을 수도 있어, 없어? 있죠. 있죠. 근데 확실한 건 나도 골랐고 얘도 골랐어. 맞죠? 그러니까 모두가 골랐어. 그러면 일단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걸 골라도 상관은 없어요.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래서 같은 걸 골라도 상관은 없는데 X 대신 반대로 나는 내 마음대로 나 2명 고를 거야. 얘도 고르고 얘도 고를 거야. 이건 돼? 안 되죠? 이거는 공정하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고르는 선택지를 주는데 그 선택지를 공정하게 한 번씩만 주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함수의 원소들은 여기에 어떤 원소들이 들어가더라도 모두 다 한 번씩은 화살표를 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그 안에서 화살표로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이런 못 받는 거는 특별하게 신경 안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함수는 그냥 여기만 딱 보고 얘네들이 화살표를 하나씩만 보냈으면 무조건 함수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딱히 신경 쓰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함수를 x에서 y로 대응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기호로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됐죠? 이거 그 앞에 했던 그 이면 아니야? x이면 y다 이거 아니야? 기호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쵸? 그놈이 그놈처럼 생겨가지고 그거 아니니까 그거 구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함수에 또 용어가 있습니다. 이제 용어 설명입니다. 여기는 한번 책 읽어보시면 돼요. 자, 화살표를 쏘는, 자, 이거야. 아까 이제 그거 기본으로 얘기해 줄게요. 자, 여기에 화살표를 쏘는 집단이 있고요. 여기 화살표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집단이 있어요. 맞죠? 우리는 이 화살표를 쏘는 애들, 내가 선택을 하는 애들을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의역. 정의역.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네 그 X축이 정의역이야 다.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X가 우리가 함수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에다 점을 찍으면 X가 A일 때 Y가 B인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게 정의역이야. 여기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화살표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맞죠? 화살표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요 Y는 공역이라고 얘기해요. 공역. 됐어? 됐어? 그러니까 요 Y, 너희가 보는 이 Y축이 공역입니다. Y축이 공역입니다, 결국. 그러면 함수를 점을 찍어서 뭐 어떻게 해서 그렸어. 점을 다 이어서 그렸어. 이렇게 이어서 그렸어. 그러면 A, 뭐를 넣으면 여기 되고, 뭐를 넣으면 여기 되고, 뭐를 넣으면 여기 되고. 그러니까 화살표를 받은 애들은 여기죠. 화살표를 정작 받은 애들은 여기죠. 맞아? 요 밑에는 함수값이 없잖아. 그러면 뭘 넣어도 요 밑에 있는 값들은 안 나오잖아. 그럼 이제 화살표를 받은 애들 있을 거야. 이렇게 화살표를 받은 애들. 우리는 화살표를 받으려고 하는 공역 안에 이제 그 중에서 화살표를 직접적으로 받은 애들이
치역입니다. 치역.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우리가 화살표를 직접적으로 받은 애들을 치역이라고 표현을 해요. 치역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함수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야. 요거 x에서 y로의 함수이다 라고 표현을 해서 f를 쓰는 거잖아. 그쵸? 그쵸? 그래서 여기서 뭐 하냐면 여기에 있는 x를 함수에 의해서 썼더니 어떤 값 y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정의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들어가는 값들. x에 들어가는 값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동안 다뤄왔던 그 x에 따른 함수 y 값을 결정할 때 그 함수 값은 치역. 함수 값은 치역이야. x를 넣었을 때 나온 함수 값 있죠? 함수 값들은 치역이야. 그리고 x에다 넣는 이 x 값을 정의역.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용어들이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기호를 표현하고 x에서의 함수 값이라고 표현하죠. 치역들을 이제 함수 값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값들을. 됐어요? 됐어요? 여기는 그래서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용어 설명이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는 하고 계셔야 돼요. 됐죠? 됐죠? 다음. 그러면 이제 두 함수가 서로 같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두 함수가 존재하는데 두 함수가 같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EX랑, 아니, X랑 Y는 X 세제곱이랑 두 함수는 같아야 달라? 다르죠? 그쵸? Y는 X라는 그 함수와 Y는 X 세제곱이라는 함수. 요 두 함수만 비교했을 때는 둘이 생긴 거 다르겠죠? 예를 들면 얘에다가 뭐 다른 거 뭐 한 10 넣으면은 얘는 1000이 되고, 그쵸? 얘는 10인데. 다르잖아, 이러면. 근데 두 함수가 같은 조건은 뭐냐면, 두 함수가 언제 같냐? 언제 같냐? 자, 일단 첫 번째,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합니다. 두 함수가 같으려면, 정의역과 공역의 값이 같아야 해요. 조건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너희가 봤던 1차 함수, 2차 함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야. 그냥 모든 수를 다 집어넣어서 찾는 거야. 맞죠? 숫자라는 숫자는 다 넣었을 때 함수값을 찾을 수 있는 거였잖아. 근데 이제는 정의역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제한을 두거나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 두 함수가 같지 않을 때는 이렇게 같지 않다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같지 않다. 자, 잘 봐. 내가 x랑 x세제곱의 그래프를 봤는데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1이야.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1이야. 그럼 봐봐.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f의 마이너스 1은 몇이야? 마이너스 1이죠. g의 마이너스 1은 똑같이 마이너스 1이죠. 맞아요? 정의역에 있는 원소 두 개 중에 하나를 넣었는데 둘이 어때? 같죠? 자, 그럼 남은 하나 또 넣어봐. f의 1이랑 1이죠. g의 1은 1이죠. 얘도 어때? 같죠? 그러면 정의역에 있는 값들을 둘 다 넣어봤더니 결과가 둘이 어떻다? 같죠? 그러면 이 fx와 gx는 서로 같은 함수입니다. 서로 같은 함수입니다. 이해됐어요? 정의역에 있는 걸 넣어봤을 때 항상 두 함수의 결과가 같으면 우린 두 함수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됐죠? 됐죠? 그러면 그 하나로 다르면 안 되죠? 그쵸? 하나로 다르면 두 함수는 다른 함수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함수의 그래프로 우리가 그동안 나타냈던 겁니다. 함수의 그래프로. 함수의 그래프로 점을 찍어서 가로를 정의어, 세로축을 공역,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함수를 좌표를 x값에 따라서 y값, 점을 찍고 또 x값에 따라서 y값, 점을 찍고 x에 따른 y값, 점을 찍고 이 점들을 찍는 거를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라고 해요. 됐죠? 됐죠?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이 있어요.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은 그래프를 보고 얘가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 그쵸? 그래프를 보고 함수를 판단하는 방법은 간단해. 세로로 선을 쭉 계속 그어봐. 세로로 선을 그어. 쭉 그어. 그었을 때 2번 이상 만나는 거 있어, 없어? 없죠? 없죠? 네, 없으면 돼요. 2번 이상 안 만나면 돼요. 2번을 만난다는 건 뭐냐면, 잘 봐. 이런 거야. x가 1일 때 여기가 4인데, x가 1일 때 마이너스 1도 된다. 그럼 x가 1일 때 4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되는 거잖아. 그럼 1은 화살표를 몇 번 쏘는 거야? 2번 쏘는 거죠. 4한테도 쏘고, 마이너스 1한테도 쏘고. 맞죠? 그러면 이러면 함수가 안 되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세로로 선을 쭉 그렸을 때 그래프와 만나는 점이 2개 이상이 아니면 하나면 돼요. 하나면. 그래서 너네 원의 방정식이라고 말했잖아요. 원의 방정식이 함수라고 말을 안 하는 이유는 선 그으면 2번 만나요. 맞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 그랬던 거야. 걔는 함수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원함수 이런 말이 없는 이유가 걔는 애초에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나타내주는 게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됐어? 그럼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두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 그리고 이 x가 정의역이죠. 정의역. 얘가 공역이야. 공역. 그럼 생각해봐. 자, 이것도 있어요. 화살표를 쏘는데 내가 어떤 값을 대입했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여기 공역 안에 없어. 내가 화살표를 고르고자 하는 사람이 공역 안에 없어. 그럼 화살표를 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함수인지 찾는 방법은 이게 x에서 이게 y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x로 보내라는 거야. 됐어? 그러면은 x가 1일 때 몇이야? x가 1일 때는 몇으로 가는 거야? y는 마이너스 1로 화살표를 쏘는 거죠. 맞아? 맞아? x에다 1을 넣어보는 거야. 1은 마이너스 1로 화살표를 쏘는 거야. 0은 0으로 화살표 쏘죠. 그쵸? 그럼 여기서 얘를 이게 좀 보기 좋게 다 바꿔서 해줄게요. 1은 마이너스 1로 쏘고 0은 0으로 쏘고 마이너스 1은 1로 쏘죠. 순서를 마이너스 1부터 했어야 되는데 미안. 그럼 봐봐. 여기에 있는 세 값이 요 y 안에 들어있어요? 누가 없어? 마이너스 1이 없죠? 맞아? 그럼 여기서는 기억은 1은 화살표를 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됐어요? 그럼 얘도 자 1은 니은 같은 경우 얘가 기억 1은 1로 마이너스 1은 1로 화살표가 가죠. 마이너스 1 넣으면 그리고 0은 0으로 가고 1은 1로 가죠. 그럼 여기에 있는 값들이 0하고 1이잖아요. 0하고 1이 여기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찾는 거야. 그래서 3번 넣어보는 거야. 마이너스 1 넣어봐 또.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넣으면 1 더하기 1이니까 2. 0은 0 더하기 1이니까 1. 1은 1 더하기 1이니까 2. 그럼 얘도 1, 2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럼 함수 맞네. 네. 이런 식으로. 리을?
비율 1 넣으면 1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애초에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순간 없죠? 그쵸? 그럼 사실 나머지는 더 볼 필요도 없죠? 한 놈이라도 안 되면 안 되거든. 이렇게. 한 놈이라도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돼요. 미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세제곱이니? 0. 0은 1. 1은 2. 0, 1, 2가 다 있나요? 있죠? 네. 그러면 얘도 함수가 되네. 이런 식으로. 이게 함수를 찾는 방법입니다. 됐죠? 됐죠? 다음. 요거는 뭐 솔직히 말해서 요거는 그냥 해봐 라고 해도 할 수 있죠. 자, x가 유리수일 땐 위에다 넣으란 소리고요. 무리수일 땐 아래다 넣으란 소리입니다. 유리수일 때와 무리수일 때 알아서. 그러면은 f3은 어디다 넣어 x를? 여기다 넣는 거죠. 그쵸? 그래서 3 빼기 2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f의 루트 3 마이너스 1은 무리수잖아. 그럼 여기다 넣으란 소리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루트 3 빼기 1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 얘는 1 됐죠? 그럼 둘이 어떻게 하래? 빼라고 했죠? 그럼 빼면 되겠네. 1에서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을 빼준다. 그러면 루트 3 이렇게 되네. 됐나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됩니다. 됐죠? 됐죠? 함수는 그렇게 생각보다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뒤에 가야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내용들이 나올 거라서. 자, 정의역을 알려주고 공치역을 찾으래. 그럼 다 넣어보란 소리야. 홀수는 위에다가 짝수는 아래다가 넣어봐라. 다 넣어라. 그러면 1 넣으면 F1은 위에다 넣는 거니까 2 빼기 1이니까 1이고요. F2는 짝수니까 아래다 넣어야 돼서 0이고요. F의 3은 홀수니까 위에다 넣어야 돼서 6에다가 1 빼니까 5고요. F4는 짝수니까 또 아래다 넣어서 마이너스 4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고요. F의 5는 홀수니까 위에다 넣어야 돼서 9고요. F의 6은 짝수니까 아래다 넣어야 돼서 마이너스 4죠. 그쵸? 그럼 치역은 작은 것부터 쓸게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1, 5, 9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됐죠? 그냥 다 놓고 찾으면 돼. 하나씩 다 찾으시면 돼요. 됐지? 다음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1이래요. 그랬을 때 F랑 G가 있는데 두 함수가 서로 같았으면 좋겠대요. 맞죠? 그러면은 F의 마이너스 1과 G의 마이너스 1은 서로 같아야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F의 1과 G의 1도 같아야 합니다. 맞죠? 그러면 두 개를 찾아볼까요? 여기다 1 넣은 거 A 플러스 B, 여기다 1 넣은 거 1 플러스 2A. 미안,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 미쳤나봐. 마이너스 1 플러스 2A. 그럼 여기는 1 넣은 거 A 플러스 B, 여기다 1 넣은 거는 1 플러스 2A. 서로 같다. 그쵸? 그러면 정리하면 3A 마이너스 B는 1. 요거 이용하면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 그러면 A는
둘이 더 빼니까 2a가 2, a는 1이네요. 그럼 b는 여기다 넣어서 2인가요? 맞죠? 뭐 계산 틀리면 말해. 됐죠? 요런 식으로 그냥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정의역에 있는 값들을 다 넣었을 때 결과가 같게 나오면 됩니다. 됐죠? 됐죠? 자, 요거는 진짜 쉽습니다.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어? 세로로 선을 그었을 때 무조건 한 번 이하로만 만나야 한다라고 했죠. 맞아요? 자, 세로로 쭉 선을 그었을 때 어디에도 2번 이상 만나는 곳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얘는 함수.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1차함수잖아요. 그쵸? 자, 얘는 세로로 긋는 순간 여기 2번 만나죠? 그럼 얘는 안 되는 거. 맞죠? 그리고 얘는 세로로 선을 쭉 그어. 얘도 2번 만나죠? 얘도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 기하에서 배웁니다. 기하에서. 이거를 포물선이라고 배워요. 너희가 기하를 하게 되면 아마 여기 기하 하시는 분들도 꽤 될 수도 있는데 2학년 올라가면 광포고가 2학년 1학기 기하고 또 어디야? 수원고도 2학년 1학기 기하거든. 그래서 하게 되면은 이 기하에서 배우는 포물선입니다. 포물선. 얘는 선을 그으면 2번 만나는 곳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도 함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선 그어서 찾는 거야. 선 그어서. 그래프는. 그래서 세로로 선만 그어보시면 됩니다. 그래프 찾는 거. 크게 어렵지 않다. 그리고 나면 이제 절대값이 또 나와요. 고등학교 때 절대값 진짜 지겹도록 미치도록 나와요. 절대값 진짜 이런 말 하기 뭐하긴 한데 진짜 욕은 못하겠고 겁나 짜증날 정도로 나와요. 욕은 못하겠고 좀 심하게 말하고 싶긴 한데 욕은 못하겠으니까 진짜 겁나 짜증날 정도로 절대값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절대값을 그리는 방법을 이제 너희가 함수에서 진짜 잘 알아야 돼. 심지어 여기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공통수학 1에서 부등식 할 땐가? 그 절대값 부등식 했는데 다 질문했을 거거든. 개념원리 연습 문제에서. 그 질문 내가 알기로는 다 받았거든. 안 한 사람은 있으면 문제가 있어. 그 사람은 있으면 답지를 베꼈거나 뭔가를 하지 않는 이상 그거는 너희가 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은 아니었어. 그게 뭐였냐면 함수 그렸던 거 있었어. 그래가지고 너네 기억나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렸던 거 기억나야 돼. 공통수학 1에 있어요. 그 문제가.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그랬을 거야. 이 문제가 이거를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던 문제가 있을 거야. 아니,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였나? 이렇게였나? 이게 맞을 거다. 그 문제가 이거였을 거야. 그래서 여기에 최소값을 찾고 이거를 기준으로 여기 아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설명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이 절대값 함수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다루는 거야. 그래서 아마 이제는 절대값 함수를 그릴 줄 아셔야 해요.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자, 절대값 함수는 어떻게 그리냐면은 요 함수를 그리래요. 요 함수를.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x 안에가 2보다 크거나 절대값 안에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양수고 2보다 작으면 음수죠.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2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함수를 쓰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그대로 나오니까 x-2 플러스 1 해가지고 y는 x-1 이렇게 되죠. 그리고 2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그리냐면 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그려요. 나타나요. 맞죠? 함수가. 그럼 이제 함수를 그릴 건데 잘 봐. 자, 여기에다가 2를 넣은 거. 여기에다 2를 넣으면 1이고요. 여기에도 2를 넣으면 1이죠. 결국 둘 다. 그쵸?
그럼 결국은 2일 때는 2,1이야. 결국은 2,1이야. 됐어요? 그러면 얘를 그려보시면 x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그려져요. 맞죠? 근데 우리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보는 거잖아. 그럼 너네 여기서 자르는 거야. 2를 기준으로 잘라서 여기만 보는 거야. 여기만. 됐어요? 그리고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가 3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2보다 작을 때만 보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만 보는 거야. 여기만. 2보다 작은 여기 왼쪽만. 이해됐어요? 그래서 절대값 그래프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겁니다. 됐어? 됐어? 자, 그리고 나면 두 가지 형태가 이제 이 두 개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모르시면은 안 됩니다. 자, 두 함수는 어떻게 그리냐?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얘가 말하는 거는 여기 함수의 전체 절대값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2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fx가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몇으로 해야 될까? 잠깐만. 마이너스 3 정도로 할게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그릴 줄 알죠? 이거 못 그리시는 분. 2라고 물어보면 손 들면은 여기 그림도 이상해지겠지? 여기서 못 그린다고 물어봤을 때 손을 들면은 그림이 좀 이상해지죠? 살짝 문제가 됩니다. 이걸 배울 때가 아니야. 그 사람은. 자, 그러면 요렇게 그리라 그러면 이게 못 그리겠죠, 이제. 그쵸?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작을 때 나눠야 되잖아. 그러면 그렇게 그리면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어떻게 하냐? 봐봐. 자,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건 간단해요.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그리세요. 자,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건 내가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그려. 그러면은 얘가 축이 1이고 3과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 3, 마이너스 1. 맞죠? 맞죠? 아마 y절편, 아니, 꼭지점의 y 값이 마이너스 4인가?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절대값이 있는 거는 잘 봐. 이 x축 아래 보이죠? x축 아래 그림 보이지? 그게 누구야? 얘죠, 얘. 얘. x축 기준으로 뒤집어 올리시면 끝이야. 이렇게 뒤집어 올리기만 하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요 그래프 여기는 그대로 냅두고 여기는 그대로 냅두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몇이야?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고 이렇게까지 찾으시면 돼요.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중에 어떤 것까지 하냐면 4번 만나게 하는 거, 3번 만나게 하는 거, 2번 만나게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찾아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절대값 그래프를 그릴 줄 모른다? 안 돼.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전체 절대값은 그리기 간단해요. 전체 절대값은 절대값이 없는 걸 그냥 그리신 다음에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라? 뒤집어서 올려라. x축 아래만. 됐어요? 됐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x축 아랫부분을 x축 기준으로 대칭해서 뒤집어 올리면 끝납니다. 그러면 얘는 뭐냐면 x에만 절대값이 존재하는 경우야. 얘는 두 번째 거는 이제 전체의 절대값이 아니고 이렇게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얘는 x의 절대값이 없는데요. 얘는 애초에 절대값이 있든 없든 똑같대요. 우리 그때 그랬잖아. 절대값 x의 제곱은 뭐랑 같다? x제곱이랑 그냥 같다 그랬죠? 그래서 너희가
함수를 줄 때 여기에는 절대값을 안 줍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절대값을 안 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절대값이 여기에 있잖아. 1차에 있잖아. 그럼 여기도 있다고 생각해라. 그러면 모든 x에는 절대값이 들어있는 거죠. 이 말이야. f의 x자리에다가 절대값 x를 넣은 거야. 맞죠? 맞죠? 자, 얘는 어떻게 그리냐면 일단은 똑같이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려. 일단 똑같아. 원리는 똑같아. 절대값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릴 거야 라고 해서 그려요.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일단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그리시면 돼요. 일단은 그려. 됐죠? 됐죠? 그리고 나서 잘 봐. 절대값이 일단 있는 이제 y 이번에 아까는 x축 아래를 뒤집어 올렸잖아요. 이번에는 y축 위를 y축 오른쪽이죠. 오른쪽 위라는 거는 y축 여기를 이렇게 냅둔 다음에 y축을 냅두고 얘를 y축에 대칭하시면 돼요. 데칼코마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이 있잖아. 종이 여기 있으면 얘를 이렇게 접어. 그럼 이렇게 생긴 게 여기에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생기겠죠.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요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됐어?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 두 개는 진짜 너네 고등학교 거 수학 보셔서 많이 아시겠지만 절대값 좀 짜증날 정도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고등학교 수학에는 진짜 절대값 진짜 많이 쓰이거든? 그래서 요거 꼭 아셔야 합니다. 두 개. 그래서 절대값에 대한, 물론 이거 나중에는 더 어려워지면 예전에는 y에도 절대값 있고 xy 둘 다 절대값 있고 이것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거는 뭐 나중에 나오면 또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걸로 할게요. 잠깐만. 자, 봅시다. 이제 우리가 봤던 일반 함수가 아닌 다른 함수들을 볼게요. 잠들게. 정신 차려. 다시 이어폰을 떼시고요. 수업하고 있는데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정신들 잘 차려야 돼. 자, 이제부터 슬슬 조금씩 어려워지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이라는 건데, 일단 1대1 대응이 뭐냐? 우리 아까 함수는 정의역에서 각각의 원소들이 화살표를 몇 번씩 써야 된다고? 화살표를 한 번씩만 써야 된다 그랬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받는 애들은 사실 상관이 없다 그랬죠. 뭐 겹쳐서 받아도 되고, 화살표를 겹쳐서 받아도 되고, 뭐 누구는 못 받아도 되고, 다 상관없다 했잖아. 그러면은 거기서 1대1이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야. 1대1. 하나에 하나씩.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든 1대1 함수든 둘 다 한 정의역의 하나의 원소당 하나씩 대응되는 거야. 그러니까 화살표가 겹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일단 1대1이라고 해요. 그러면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의 차이점은, 자, 1대1 대응이라는 건 말 뜻 그대로입니다. 1대1 대응이라는 건 대응이 된 거야. 다. 1대1로 대응이 다 된 거야. 화살표를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걔는 1대1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경우는 1대1 함수라고 얘기해요. 1대1은 1대1인데 함수는 되잖아. 그쵸? 근데 대응이 안 된 데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차이야. 자, 1대1 대응은 X에 있는 A, B, C의 원소가 Y에 있는 1, 2, 3, 4의 원소에 하나씩 이렇게 대응이 된 거를 1대1 함수라 그래요. 왜? 일단은 2는 절대 못 받죠. 맞죠? 애초에 여기 있는 애들이 화살표를 쏴서 보내줘야 되는데 보내줄 친구가 한 명이 없잖아.
그럼 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놈은 어쨌든 영원히 화살표를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1대1 함수야.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애들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당연히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가능해요.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요렇게 하나에 하나씩 서로 대응을 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남는 애도 없고 화살표 못 받은 친구도 없고 서로 하나씩 대응이 됐고, 이럴 때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합니다. 1대1 대응. 됐어요? 그래서 자, 그래프로 봤을 때는 일단은 함수인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프는 함수를 먼저 판단하는 게 1번입니다. 자, 세로로 선을 그었을 때 일단은 다 한 번씩만 만나니까 함수는 맞아. 그쵸? 함수는 맞아. 그럼 이거부터 판단이 됐어. 그럼 함수는 됐으니까 그 다음에 판단할 거, 1대1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가로로 선을 그으시면 돼요. 이번에 1대1의 판단 여부는 가로로 선을 그으시면 되는데,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 이번에 하나씩만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얘는 두 번 만나니까 1대1 함수가 아니겠죠? 그럼 얘네 둘은 1대1 함수야. 1대1 함수야. 한 번씩 만나면 일단 무조건 1대1 함수야. 자, 그 다음 봐야 될 거, 그럼 1대1 대응인지 함수인지는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그리다 보는데 얘는 안 만나는 구간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안 만나는 구간이 생겨. 근데 얘는 안 만나는 구간이 생겨 안 생겨? 어디다 그려도 안 만나는 데가 없죠? 맞아요? 자, 안 만나는 구간이 생기면 이때가 1대1 함수입니다. 이때가 1대1 함수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공역들은 화살표를 못 받는 거야. 결국은. 이해됐어요? 여기에 있는 애들은 화살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만나는 거고, 얘는 어디에다가 x값을 정해도 y값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이해돼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가 알고 있는 함수 중에 가장 대표적인 1대1 대응 함수는 뭐냐? 1차 함수입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함수 중에 가장 대표적인 1대1 대응 함수는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 그게 가장 대표적인 1대1 대응 함수입니다. 이 1대1 대응은 너네 굉장히 중요해요. 이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너희가 다루는 데 있어서 1대1 함수, 1대1 대응,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 자, 그럼 항등함수는 뭐냐? 항등함수는 너희가 알고 있는 함수 중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1차 함수 중에 y는 x. 항등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함수는 y는 x밖에 없습니다. y는 x 특징이 뭐야? 어떤 값을 대입해? 뭐가 나와? g가 나오죠? 그쵸? 자, 화살표를 쏘는데 나랑 똑같은 애한테만 써야 돼. 1은 1한테, a는 a한테, 100은 100한테,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10한테 화살표를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항등함수를 일반적으로 ix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합니다. fx라고 박성 표현하는 것보다 항등함수는 아이덴티티 펑션 해가지고 i를 많이 씁니다. 항등함수의 표현에서는. 물론 fx는 이렇게 돼도, 결국 이렇게 돼도 항등함수입니다. fx가 x 해도 이래도 항등함수입니다. 함수 표현은 이거 f로 쓰느냐 i로 쓰느냐 차이만 있는 거잖아요. 그쵸? 함수 표현의 차이니까 뭐 항등함수는 ix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그냥 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가 나오면 항등함수다. 항등함수다. 그래서 무조건 나랑 1은 1한테, 2는 2한테, 3은 3한테 이런 거를 항등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함수에서는 우리 y는 x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 없어요. 진짜 이거 말고는 아예 없어요.
애초에 항등함수가 될 수 있는 거는 이거 말고는 찾을 수가 없거든. 이런 게 항등함수다. 그 다음 상수함수는 들어봤죠? 자, 상수함수는 너네 들어봤을 거야. 상수함수는 y는 3, y는 7, y는 마이너스 3 이런 것들이잖아. 그쵸? 자, 이런 게 뭐냐면 잘 봐.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y는 여기 m, y는 m이라고 하면은 x에다가 뭔가를 넣어. 결과가 뭐 나와? m 값이 나오죠. 여기에다가 뭔가를 넣어. 결과가 뭐 나와? 또 m 나오죠. 그러니까 x가 뭐가 되든 모든 함수 값이 뭐가 돼? m이죠, m. 맞아? 자, 무슨 말이냐? 얘는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하나로 화살표를 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화살표가 한 명한테 몰빵되어 있는 거야. 화살표가 하나에 몰빵이 되어 있는 걸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해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뭘 넣어도 정의역에 있는 어떤 값을 넣어도 다 똑같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 걸 항등함수라, 아니, 뭐래니?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수함수는 무조건 치역이 몇 개? 화살표 받는 데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쵸? 화살표가 한 명만 받아야 되니까 치역은 반드시 하나만 있어야 합니다. 됐어요? 그런 걸 상수함수라고 한다. 그리고 나면 여기에 보면은 보충학습이라고 밑에 이거 별표 쳐놓으세요. 자, 우함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함수를 말하냐면 y축 대칭인 함수. 우함수는 y축 대칭인 함수. 기함수는 원점 대칭인 함수. 우함수가 y축 대칭인 함수고요. 기함수는 원점 대칭인 함수입니다. 자, 너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함수 중에 y축 대칭인 함수가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 y는 x제곱 플러스 1 이런 거. 축이 y축이죠? y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잖아요. 그쵸? 이런 걸 우리가 우함수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릅니다. 근데 너희한테는 그냥 y축 대칭 이렇게 얘기할 거야. y축 대칭 함수 이렇게 얘기할 거야. 우함수라는 말과 기함수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 기본적으로 우함수, 기함수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얘도 되게 중요한 함수의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우함수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 자, 우함수는 어떤 표현을 가지고 있냐면, 자, 여기에 x값이라고 해봐. 여기가 x라고 해봐. 그럼 x를 넣었을 때 함수값과 여기 마이너스 x라고 해봐.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자, 우함수의 특징은 f의 x일 때 함수값과 f의 마이너스 x일 때 함수값이 서로 어떻다? 같다야.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우함수라는 뜻이야. 이거를 알아야 돼. 이 표현을 보고 얘 y축 대칭 함수네 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 사실 문제를 줄 때 너네한테 이 함수가 y축 대칭이다 라고 말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잠깐만. 우함수 y축 대칭이다라고 말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기호로 주는 거야. 식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보고 얘가 y축 대칭인 함수구나 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함수의 y축 대칭 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는 없는데 이제 좀 써놓으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차피 2학년 때까지는 다항함수만 할 거잖아. 다항함수. 예를 들면 1차, 2차, 3차 이런 것만 하잖아. 그쵸? 자,
y축 대칭의 함수의 특징은 짝수, 차수로만 자, 짝수인 차수로만 이루어진 함수입니다. 예를 들면 4차 함수라고 했을 때 x 4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함수를 y축 대칭인 함수입니다. 왜냐면 여기에다가 x 대신 마이너스 x를 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x의 4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x의 제곱 어쨌든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이거 다 플러스로 바뀌죠. 그럼 둘이 어때? 똑같죠? 그래서 y축 대칭인 함수는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진 함수입니다. 그러면 원점 대칭인 함수는 어떤 함수냐? 원점 대칭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다항함수에서만이야. 다항함수에서만. 원점 대칭인 함수는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진 함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y는 x 이런 거나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 그러니까 3차랑 1차만 존재해야 돼요. 3차, 1차. 뭐 5차 있어도 됩니다. 7차 있어도 됩니다. 근데 너희가 5차, 7차 이런 거 그리지는 못하잖아 지금. 그쵸? 그런 거를 그리진 못하니까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것 중에서 찾으라 그러면 이 정도가 답니다. 그래서 y는 3x 이런 것도 원점 대칭이죠. 그러니까 그래프 그려보시면 y는 3x 그려보면 이렇게 돼서 원점을 기준으로 요 값 a를 넣었을 때 b라 그러면 맞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a를 집어넣었을 때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b가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자 y축 대칭인 함수의 특징은 이제 표현은 어떻게 되냐? y축 대칭인 함수의 표현은 자 가장 대표적으로 방금 말했던 y는 3x 뭐 이런 거라고 했잖아. y축 대칭의 표현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fx랑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그럼 둘이 함수값이 같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쵸? 근데 어떻게 같아? 부호만 다르고 같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든 어딘가에 하나 여기에 마이너스 붙여도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어디다 붙이든 뭐 여기에다 붙이든 여기에다 붙이든 똑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어느 부호의 마이너스 차이만 난다. 함수값이. 그러니까 x에다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거를 우리가 보고서 원점 대칭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는 게 우함수와 기함수입니다.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는 다른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이 표현입니다. 표현. 이 표현법. 이걸 보고서 너희가 우함수야, 기함수야, 아니면은 우함수, 기함수까지는 모르더라도 y축 대칭이야, 원점 대칭이야 라고 얘기를 할 줄 아셔야 돼요. 됐죠? 됐죠? 그래서 너희 대표적으로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요. y는 x 세제곱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대칭이 되겠죠. 세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뭐 지금은 세제곱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그냥 점 찍어서 있는 것밖에 없어서 그냥 이렇게 생겼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물론 이거 고등학교 2학년 가면 이거 그리는 것도 배우긴 합니다. 3차, 4차 함수까지 그려요. 정신 차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보고 1대1 함수인지 뭐 다 찾아보는 거야. 일단은 애초에 함수 그래프 중, 자, 함수인지는 다 확인해보면 세로로 선을 그어보면 전부 다 함수는 맞죠? 그쵸? 전부 다 함수는 맞아요. 전부 다 함수는 맞아요. 그러니까 함수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항상 먼저 함수인지 아닌지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함수인지 아닌지.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린 뭘 하냐면 이제 1대1 함수를 고르는 거야. 1대1 함수는 아까 뭐라고 했어?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 한 번씩만 만나야 되고요. 맞죠?
그럼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 한 번씩 만나는 거 찾으면 돼요. 얘 한 번씩 만나죠? 네, 1대1 함수 맞아요. 그 다음, 얘는 여기서 무수히 많이 만나죠? 여기서 무수히 많이 만나잖아. 영원히 만나잖아. 그쵸? 그럼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야. 그럼 얘는 두 번 만나는 데가 생기죠? 1대1 함수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도 한 번씩만 만나죠? 그럼 1대1 함수 맞아요. 맞죠? 그리고 얘도 계속 그으면 한 번씩만 만나니까 1대1 함수도 맞아요. 이렇게 찾는 거야. 됐어요? 자, 그 다음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기억, 리을, 미음 중에 찾아야 돼요. 1대1 함수인 것만 여기서 찾으시면 안 만나는 애들이 있는 거, 얘들은 안 만나는 애가 생기죠. 리을은 그래서 1대1 대응은 안 되죠. 여기서는 안 만나잖아. 맞죠? 근데 기억과 미음은 안 만나는 곳이 있어? 어디에다가 가로로 선을 그어도 안 만나진 않죠. 무조건 만나죠. 그래서 기억하고 미음만 1대1 대응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상수함수의 특징은 무조건 미음밖에 없습니다. 가로로 X축이랑 평행한 거. X축과 평행한 미음만 상수함수가 됩니다. 됐죠? 그리고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한테 가야 되잖아. 그래서 요거야. 2 넣으면 2가 나온다. 이 미음에다가 이걸 넣어준 이유가 2를 넣으면 무조건 2가 나온다라는 그 값을 표현해 준 거야. 실제로. 이해됐어요? 그래서 항등함수는 미음만. 됐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밑에 거 하나 문제 잠깐만 풀고 있어봐. 자, 다음. 자, 요거는 이제 시험에서도 좀 많이 다루는 유형 중에 하나기도 하고, 시험에서 많이 다루는 유형 중에 하나기도 하고, 뭐야, 풀이가 왜 있냐? 잠깐만. 난 분명히 풀이 없는 거를 만들어서 넣어놨는데, 풀이가 있으면 안 되는데? 자, 풀이가 왜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왜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풀이가 있는 거 무시하고, 이 두 개만 있는 것 같으니까.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3이야. 그쵸? 그래서 함수를 그리는데, 너희가 그림을 그릴 거야. 어떻게 그리냐면, 어떻게 할 거면, 이렇게 해서, 정의역이 X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Y축.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세로로 선을 잘라. 이렇게. 정의역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공역은 1부터 11까지라고 했어요. 그럼 공역 Y축이잖아. Y축. 1부터 10일까지야. 대충 이 정도까지 올려볼까요? 10일까지야. 그래서 여기도 잘라. 이렇게. 됐어요? 그럼 뭐가 나와? 요 사각형이 나오죠? 요 사각형이 나오죠? 맞죠? 그럼 우리는 요 안에 그려지는 함수만 보는 거야. 정의역과 공역은 여기에다가 잘라서 그렸잖아요. 여기 안에 그려지는 그림만 볼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생각해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1대1, 요 ax 플러스 b라는 건 1차 함수잖아요. 직선이잖아, 직선. 맞죠? 직선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사실. 자, 1대1 대응이 되었으면 좋겠대요. 그럼 봐봐. 여기다가 요 사각형 안에 내가 가로를 선을 그었을 때 한 번씩만 만나게 그려야 돼. 그리고 1대1 대응이니까 안 만나는 애들이 존재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 그렇게 그릴 수 있는 이 사각형에서 그 안에다가 그렸을 때 안 만나
가로로 선을 그어도 어떤 것도 다 만나고 지나가게끔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뭘까? 그 사각형의 대각선입니다. 됐어요? 됐어요? 이게 2차 함수가 나올 수 있어요. 2차 함수 나와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든. 그러니까 시작점이 여기고 여기를 지나야 되는 거야. 반드시. 어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과 여기 3, 12를 지나야 돼요. 물론 반대로 돼도 됩니다. 이렇게 돼도 돼요. 뭐 요렇게 되든 요렇게 되든 요렇게 되든. 그러면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2, 11이나 3, 1을 지나도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지나는 점 두 개를 알려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근데 얘가 원하는 건 A가 양수이면서 직선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요직선만 말하는 거예요. 요직선만.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AX, Y는 AX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 1을 지나고 3, 12를 지나야 되는 직선이네. 됐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럼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1이고 3A 플러스 B는 11이니까 빼면은 5A 이거 빼면 10 A는 2 B는 2 넣으면 마이너스 4에 넣으니까 5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겠다.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요것처럼 얘처럼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여기에다 사각형을 정의역과 공역을 준 거를 잘라서 사각형을 꼭 보세요. 그리고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건 양쪽 대각선의 꼭지점끼리 서로 잇는 거야. 이해됐죠? 이해됐죠? 다음. 자. 다음 두 정의된 함수가 있는데 F는 항등함수래요. F는 항등함수야. 그쵸? 그리고 X에 대하여 GX는 마이너스 3. X에다가 뭘 넣어도 뭐가 된다는 뜻이야? 마이너스 3이라는 뜻이죠. 그쵸? 그러면 첫 번째 F5는 항등함수니까 5를 넣었으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나랑 똑같은 게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래서 F5는 5밖에 안 됩니다. 맞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G의 마이너스 2는 선생님 방금 뭐라고 했어? GX라는 애는 뭘 넣어도 마이너스 3만 나와야 되는 상수함수죠. 그쵸? 그래서 이걸 보고 너희가 판단할 거는 GX는 상수함수라는 거를 알아야 해요. GX는 상수함수이다라는 걸 알아야 해요. 그래서 GX는 마이너스 2가 됐든 여기에 100이 됐든 1000이 됐든 마이너스 5만이 됐든 뭐가 됐든 무조건 뭐만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되겠네. 됐죠? 됐죠? 여기까지가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됐죠? 됐죠?